살다 보면 붙잡고 싶지 않아도 붙잡아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먼저 다가갔고,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말들, 씁쓸한 감정들, 그리고 끝없는 소모뿐이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지쳤고 힘들었고 눈물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스스로 설득하고 또 스스로를 모른 척하며 그 관계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인연이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마음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장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편안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억지로 끊을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흩어진다. 우리는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고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우리가 의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연이 떠나는 것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며 손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인연의 바람이 멎을 때 사람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이 더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방향을 달리할 때 내가 손대지 않아도 흩어져야 할 인연은 흩어지고 남아야 할 인연만 남습니다. 어느 때보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인연이 생각보다 쉽게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변한 것이고 내 마음이 성장한 것이고 내 삶의 흐름이 뒤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이미 역할을 마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배울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보면 우리는 처음엔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곧 새로운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더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사람, 나와 함께 성장할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힘들었던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은 당신 삶의 복과 흐름이 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조용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2장. 떠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연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가 멀어질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걸까? 내가 좀 더 붙잡았어야 했을까? 특히 마음을 다 쏟았던 인연일수록 떠나는 이유를 나의 부족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덜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끝나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연을 겪는 동안 주고받을 만큼 주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감당할 만큼 감당했기 때문에 흐름이 자연히 멈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힘을 더 준다고 유지되지 않고 포기한다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인연의 시기가 끝나면 억지로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고 붙잡아도 손이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애써 기대려 할수록 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상대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먼저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때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초조하고 단순한 말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조용하고 그 사람 생각이 줄어들었다면 그 변화는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발 앞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인연의 강을 건너며 각자 다른 강둑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건넜던 사람이라도 다다른 곳이 달라지면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때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는 마음도, 붙잡지 못했다는 후회도, 내가 부족했다는 믿음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인연의 끝은 항상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한 인연의 문이 닫힐 때 다음 인연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바라봐 줄 사람, 당신의 마음과 걸음이 맞는 사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떠나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떠나는 것은 당신이 나아갈 자리가 이미 다른 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장. 힘든 인연이 사라질 때 운이 다시 숨 쉬기 시작하는 이유. 나를 힘들게 하던 인연이 사라질 때 우리는 처음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왜 마음은 허전한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순간이었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는 공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공간이 꽉 차 있을 때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힘든 인연일수록 마음의 공간을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처받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품고 스스로 괴롭히며 그 관계를 견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는 쉼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마음의 여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운이 다시 되살아나는 통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은 조용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상처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곳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인연이 떠나고 그 인연을 향해 쏟던 감정 에너지가 멈추면 운은 새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점에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예전 같으면 놓쳤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무시했던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힘든 인연이 떠나는 순간 삶의 기운이 막힌 곳에서 빠져나가고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언제든 뒤돌아보면 깨닫습니다. 그 인연이 떠난 뒤에야 내 삶이 다시 산소를 얻기 시작했구나. 붙잡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놓았을 때 조용히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운은 밀고 들어옵니다. 힘든 인연이 떠나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내 운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장. 내가 등을 돌리기 전에 그 인연이 먼저 멀어지는 순간 사람은 관계를 끊는 일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상처될까 두려워서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끝까지 남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연의 시기가 끝날 때는 내가 결단하기 전에 상대가 먼저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연락이 점점 빈도가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나를 붙잡았을 말에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고 만남과 약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관계의 거리가 넓어집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보고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싫어진 걸까? 하지만 그 순간 벌어지는 일은 상대가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이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힘든 인연이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견디며 쏟았던 마음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 관계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감정이 이전처럼 크게 자리 잡지 않기 때문이며, 더 이상 나는 그 인연 속에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은 멀어짐으로 증명된다.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그 인연 속에 마음을 더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감정에 끌려다녔던 내가 이제는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멀어진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상처받는 내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대가 내 삶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마음이 마침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힘들었던 인연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 인연이 떠났다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증거이며 다음 문을 열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5장. 손대지 않아도 관계가 정리되는 신호. 힘든 인연이 스스로 멀어질 때 우리는 그 변화가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연락이 끊겨도 불안하지 않다. 예전에는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흔들렸고 말 한마디에 감정이 쏠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없어도 괜찮고 오히려 조용함이 더 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던 감정의 줄이 이미 끊어졌다는 것을. 두 번째 신호. 상대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전에는 그 사람의 의견 하나, 행동 하나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대의 말이 예전만큼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고 실망도 덜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건 냉담이 아니라 성장이 가져온 평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그 사람의 존재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예전에는 마음의 많은 부분을 그 인연이 차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이 나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늘 마음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일, 내 평안, 내 삶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인연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의 내가 더 진짜 나갔다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신호.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상대의 기분에 맞추고 말을 아끼고 내 속마음을 삼키면서 관계를 이어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버리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때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내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람은 마음보다 행동이 늦습니다. 감정이 먼저 변하고 행동과 인식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생각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관계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인연이 스스로 정리될 때의 진짜 의미는 상대가 나를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정 내린 순간입니다. 누가 먼저 멀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마친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 빈자리가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인연, 다음 성장, 다음 복이 들어올 자리를 차분히 비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당신을 향한 좋은 마음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6장. 인연이 떠날 때 따라오는 공허함과 깨달음. 힘들었던 인연이 조용히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도 해방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자주 먼저 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마음이 아프게 만든 관계였음에도 그 인연이 떠나가면 가슴 한편이 텅 비고 무언가 도려낸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그 공허함은 우리가 그 인연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때로는 없는 게 더 나은 관계였음을 알면서도 괜히 생각나고 바보 같은 후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결말이 있을 수도 있었을까? 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어느 질문도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이미 우리 안에서 끝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떠나는 인연에 대해 무조건 시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 마음이 빈 공간을 확인하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 공허한 시간을 겪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아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
붙잡아야 할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남는다. 힘들었던 관계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붙잡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정말 남아있는 인연들은 애쓰지 않아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 지쳤던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쉬고 싶어 했다는 것. 그동안 상대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그 관계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집니다. 계속 버티고 있었다. 사실은 끝내고 싶었다. 세 번째 깨달음,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과정. 관계의 끝은 나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더 나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여는 일입니다. 공허함은 빈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머무를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는 진실. 힘들었던 인연 속에서는 내 마음이 자주 잊혀지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내 안에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떠남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에너지를 차츰 되찾고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나의 길을 걷는 주체가 됩니다. 그 공허함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떠나서 다행이었다.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7장. 떠나야 들어오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 힘들었던 인연이 스스로 멀어지고 그 공허함을 지나가면 어느 순간 삶은 아주 조용하게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문은 내가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해 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서서히 내 삶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은 소리 없이 온다. 수고한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그 빈 공간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인연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새롭게 깊어지는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소개나 우연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곳에서 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힘들었던 인연에서 배운 만큼 이들은 나에게 덜 상처 주고 더 평온하게 머문다는 것. 새로운 인연은 나를 잃게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말하지 못했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나를 억지로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속도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힘든 인연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이 차이를 더 빠르게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과거의 상처가 남봐주는 가장 따뜻한 교훈입니다. 떠남과 만남은 같은 흐름 위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차면 비우고,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닫힌 문 뒤에만 서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인연을 인정하고 문을 닫아줄 수 있을 때 눈을 돌려 다음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도 사람을 따라 들어온다. 이상하게도 힘든 인연이 떠난 뒤에는 새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방향성이 잡히거나 묶여있던 일이 술술 풀리거나 삶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인연에 묶여 있을 때 기회에도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소모적인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 관계가 사라져야만 내가 나에게 써야 할 힘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 에너지가 기회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떠나야 들어온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인연이 떠날수록 내 삶은 가벼워지고 나에게 합당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옆을 보면 거기에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의 마음과 걸음을 맞춰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떠남 뒤에 들어오는 당신의 새 인연입니다. 8장 이별 속에 숨어있는 업의 해소. 힘들었던 인연이 스스로 멀어질 때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연 속에 쌓여있던 업이 조용히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이 있는 인연은 반드시 배움을 남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관계 자체보다 그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부딪히며 내 안의 감정이 드러나고 상처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나, 표현하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좋아서가 아니라 깨닫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안의 업을 드러내고 소진하고 정리합니다. 업의 인연은 머무르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인연을 끌어오고 그 인연을 통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힘들고 나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할 감정과 정리해야 할 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은 충분히 소진된 순간 인연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외면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업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떠나는 인연이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 힘들었던 인연일수록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배움과 깨달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살면 결국 내가 아프구나. 억지로 다가가면 상처만 남는구나.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을 이유는 없구나.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 단계의 마무리구나. 이 깨달음은 그 어떤 말보다 깊고 확실한 깨우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해소가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인연이 끝나는 순간 다음 삶의 문이 열린다. 업이 해소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같은 감정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삶의 길은 바뀌고 관계의 기준이 달라지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의 종류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른 차원에서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끝나기 위해 시작된 인연이었다. 끝은 끝이 아니라 해방이다. 떠나는 관계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잊혀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법의 소멸입니다. 그 소멸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복이 머물고 삶이 다시 흐릅니다. 그러니 힘들었던 인연이 끝날 때 슬퍼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을 통해 겪고 배우고 흘려보냈다면 이미 그 인연은 그 역할을 완벽히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9장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 인연이 찾아오고 떠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흐름을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스스로 다가온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기에 필요한 인연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옵니다. 든든한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그 만남은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연은 내 의지보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끌려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역할을 다하면 멈춘다.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에 오랫동안 남고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머물렀던 시간이 길든 짧든 각 인연은 그 인연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통해서든 배움을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그 관계를 경험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멀어집니다. 세 번째,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아프다.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끌어당기려 하고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는 것은 먼저 떠난 배를 손으로 붙잡는 것과 같다. 손에는 상처만 남고 물결만 더 크게 흔들릴 뿐입니다. 몸이 버티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떠난 인연이라면 붙잡을수록 더 아플 뿐입니다. 네 번째, 인연은 다음 인연을 데려온다. 인연이 끝날 때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빈 공간을 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다음 인연이 머물 자리, 가능성, 다음 기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볼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못 만날 사람을 만났고, 깨지지 않았다면 못 배운 것을 배웠고, 끝이 나지 않았다면 못 들어온 복을 맞이했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은 절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인연의 끝은 인연의 시작이다. 힘들었던 인연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배움이 있으며, 모든 이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도록 두어라. 머물 인연은 바람이 불어도 떠나지 않는다. 삶은 언제나 붙잡는 손보다 놓을 수 있는 마음에게 더 큰 길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떠나는 인연을 볼 때 슬퍼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인연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이미 다음 사람들이, 다음 기회들이, 다음 기쁨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배운 마음 덕분에 당신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장. 떠나는 인연에게 보내는 마지막 마음. 어떤 인연은 내가 붙잡고 싶어도 떠나고, 어떤 인연은 내가 잘해도 멀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아무 말 없이 스며들 듯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모든 인연에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내 마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상처받는 곳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인연이 남겨준 감정이 모두 따뜻했던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은 언젠가 내 삶을 구하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남겨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다. 힘들었던 인연일수록 감정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억울함, 서운함, 미움, 실망.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면 떠난 인연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자를 기억하면 그 상처를 계속 짊어지는 것은 자신이다. 떠난 인연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배움만 품고 가면 됩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떠날 때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고 이유도 없고 정리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인연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역할이 다했기 때문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다르고 내 마음이 배울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만 있으면 된다. 그 인연 덕분에 내 마음의 모서리를 보았고,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상처받지 않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에게 보낼 말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대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삶이다. 떠난 인연은 지나간 챕터이고 나는 지금 다음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내 뒤에 있고 나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아픈 인연 대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음을 닫게 만든 인연 대신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으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 인연 대신 내 삶에 복이 되는 인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인연은 내 삶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 마음의 뿌리가 깊어졌고 내가 나를 더 잘 지키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흘러가야 할 것은 흘려보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놓아주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 두 발로 걸어갈 시간입니다. 힘들었던 인연이 떠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